안녕하세요. 크리에이션 포즈입니다. 컴퓨어이가 0.3.43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0.3.42에서는 옴니젠 2 모델과 플럭스의 컨텍스트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번 0.3.43에서는 몇 가지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추가된 모델 소식과 함께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모델 소식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로 소개해드렸던 플러스의 컨텍스트 모델이 배부 버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프로 버전과 맥스 버전이 먼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고, 이번 대부 버전은 컴퓨터에서 직접 사용 시 쪽 지원되며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니젠의 후속 모델 소식입니다. 컨텍스트 대부 모델보다 먼저 발표되었으며, 하나의 모델로 텍스트 기반 생성과 이미지 편집 기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샘플러 개선과 플러스 모델의 최적화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럭스1의 새로운 모델, 컨텍스트 대부 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기존의 이미지 생성 방식인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전은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점차 복원하는 방식이지만, 컨텍스트는 이미지 생성 경로 자체를 먼저 예측하는 플로우 매칭 기반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예측된 경로를 트랜스포머 구조가 정밀하게 보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바로 렉티파이드 플로우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덕분에 기존 방식보다 처리 과정은 가볍고 안정적인 고품질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컨텍스트는 노이즈 제거 중심이 아닌 경로 예측 기반의 새로운 이미지 생성 방식으로 이미지 생성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개선한 구조입니다. 컨텍스트는 다양한 편집 기능을 지원합니다. 텍스트 치환, 스타일 전환, 위치 및 컴포지션 제어 등 고급 생성 및 편집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부 버전은 120억 파라미터 크기로 배포되며 FP16, FP8, 양자 버전이 확인 페이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특히 FP8 스케일드 모델은 RTS 4000 시리즈 이상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RTS 3000대 사용자는 일반 FP8 또는 양자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플럭스 컨텍스트 대부에 템플릿이 추가되었으므로 템플릿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럭스 컨텍스트 대부 베이직 템플릿을 살펴보면 모델 로드 부분이 있고 조건부 노드 그룹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로드 그룹에는 디렉션 설정에 따라 이미지를 이어붙이는 이미지 스티치 노드가 추가되어 있고, 이번 버전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플러스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 노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 노드는 모델이 훈련될 때 사용된 최적 스케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즈로 자동 변환해줍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인코딩되어 레퍼런스 레이턴트 노드로 전달됩니다. 레퍼런스 레이턴트 노드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조건 데이터와 레이턴트 데이터를 가이드 값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플럭스 가이던스 노드를 통해 가이던스 값을 설정합니다. 보통은 이번 값인 2.5를 사용하며, 이 값은 조건 이미지가 생성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설정하는 수치입니다. 가이던스 값이 낮으면 이미지를 더 강하게 따르고, 높으면 텍스트 지시를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컨디셔닝 제로아웃 노드는 조건을 무효화시키는 역할로, 플럭스에서는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드를 네거티브에 연결해줍니다. 레이턴트 값은 노드 이미지로 인코딩한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종 이미지의 크기를 직접 지정하려면 empty 레이턴트 이미지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룹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열면 플러스 컨텍스트 이미지 에디트 노드가 보이는데,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고 모델 노드 그룹과 조건 노드 그룹, 그리고 K-샘플러 노드를 그룹핑한 것입니다. 이 그룹 노드를 우클릭하여 노드로 컨버팅하면 그룹화된 노드가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 그룹화 기능은 예전부터 지원되어 왔으며, 이걸 활용하면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좀 더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지 어텐션 노드를 연결하려면 먼저 그룹으로 묶인 이 노드를 해제하고 필요한 노드를 모두 연결한 다음 다시 그룹핑하면 됩니다. 그룹핑할 때 자신만의 이름으로 저장하면 노드 검색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관련 작업할 때 편리합니다. 다만 연결하는 노드가 길어질수록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많은 노드를 그룹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컨텍스트 모델이 공식 지원되면서 그룹 노드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에디트 버튼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이미지를 한 번 생성한 이후에 나타나며 클릭하면 사전에 구성된 노드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플러스 컨텍스트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가져오므로 설정했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구조인데 이 기능은 차후 개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템플릿 구조를 확인했으니 프롬프트 설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 모델은 자연어 문장으로 지시하는 방식이므로 명확한 지시 형태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성은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형식입니다. 또한 전체 스타일은 유지하면서 일부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기존 스타일은 유지하고 특정 요소만 변경하라는 식의 구체적 문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어렵게 작성할 필요 없이 짧고 명확한 문장이 더 잘 작동합니다. 반대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문장은 모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단어 순서가 자연스럽고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라면 대부분 잘 작동합니다. 다음은 스타일 전환에 관한 프롬프트입니다. 스타일 전환은 전체적인 분위기나 질감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스타일로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스타일 이름만 지정해도 되지만 그 스타일의 표현 방식이나 질감, 색감 같은 특징을 함께 설명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컨텍스트 모델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라고 쓰기보다는 짧은 검은 머리의 여성처럼 내용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표정이나 머리 모양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while maintain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뒤에 표정이나 헤어스타일을 유지한다는 문장을 붙여 특징을 고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편집을 한 번에 지시하기보다는 배경, 포즈, 표정의 순서로 어떤 요소가 먼저 바뀌는지를 선언하고 순차적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면 캐릭터가 깨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프롬프트입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레드 텍스트 문구 형태를 사용하면 짧은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폰트 스타일은 제한적이고 텍스트가 너무 길면 글자가 깨지거나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삽입 기능은 느낌이나 스타일을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최종 작업은 별도 툴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텍스트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떤 단어를 무엇으로 바꿀지 직접 문장으로 지시하면 됩니다. 특정 스타일이나 글꼴을 유지하면서 텍스트만 바꾸고 싶다면 스타일은 유지하고 텍스트만 변경하라는 문장 구조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작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프롬프트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캐릭터가 과도하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바리스타로 변환시켜라처럼 지시하면 얼굴, 나이, 분위기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옷만 바꾸되 얼굴과 표정을 유지하라는 식의 문장으로 바꿔야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의 위치나 포즈가 원치 않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도심거리로 넣어라처럼 작성하면 배경은 바뀌지만 인물의 위치, 크기, 포즈까지 함께 변경되어 원래 구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경만 변경하고 인물의 위치, 크기, 포즈를 유지하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지시문을 작성해야 레이아웃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용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컴포지션은 전체 화면의 구도, 즉 카메라 각도, 프레이밍, 레벨까지 포함하는 시각적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포지션은 그 안에서 인물이나 오브젝트의 크기, 포즈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지션을 유지하라는 표현만으로는 카메라 각도가 약간 바뀌는 정도까지는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구정을 원할 경우에는 포지션까지 유지하라는 지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일이 원하는 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 느낌으로 만들어라처럼 막연하게 지시하면 색감만 흐릿해지거나 의도치 않은 필터 효과처럼 표면적인 변화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스타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직접 프롬프트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라면 번지는 붓자국, 종이 섬유의 결, 불규칙한 색번짐 같은 표현을 쓰고, 연필 스케치라면 거칠게 그은 연필선, 손으로 그린 질감, 부드러운 명암 표현처럼 질감과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면 모델이 스타일의 방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프롬프트 작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롬프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멋지게 바꿔줘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색상, 질감, 조명처럼 눈에 보이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세요. 그래야 모델이 혼동 없이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수정이 여러 항목이 걸쳐 있다면 하나씩 나눠서 지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배경, 의상, 표정처럼 순서를 정해 작업을 나누거나 각 항목을 별도의 노드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모델이 변경하지 말아야 할 요소는 명확히 보존 대상으로 지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얼굴 특징과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처럼 변경 대상과 유지할 항목을 함께 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동사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폼은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경만 바꾸고 싶을 때도 인물까지 바뀌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바꾸고 싶다면 change, replace, add, remove처럼 의미가 명확한 동사를 직접 지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동사를 사용하면 프롬프트 패턴도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응용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워크플로우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먼저 모델, 클립, VA 로드를 배치하고 로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이미지 스케일이 관장 스케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플러스 컨텍스트 이미지 스케일 로드를 배치하고 인코딩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레퍼런스 레이턴트에 연결합니다. 캐릭터와 합칠 배경 이미지도 불러와야 하므로 두 번째 로드 이미지도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 레이턴트에서 나온 조건을 두 번째 레퍼런스 레이턴트로 연결해 두 이미지를 연속된 조건으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이미지의 특성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하나의 장면처럼 생성됩니다. 두 번째 레퍼런스 레이턴트에서 나온 값을 플러스 가이던스에 연결하고 가이던스에서 K-샘플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므로 empty latent 이미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만약 플럭스 컨텍스트에서 권장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거나 혹은 사이즈가 다른 이미지를 적용할 경우엔 가장 큰 이미지로부터 get 이미지 사이즈 노드를 사용하여 empty latent 이미지에 연결합니다. 두 이미지 모두 플러스 컨텍스트에서 권장하는 이미지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가이던스 값은 보통 2.0 정도로 설정하면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낮으면 프롬프트가 잘 반영되지 않고 너무 높으면 기존 이미지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값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테스트하면서 조정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사용된 프롬프트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불러온 이미지를 참조하도록 먼저 선언한 뒤 그에 맞춰 이미지를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두 이미지를 하나의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참조 이미지를 기반으로 일관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엔 최종 결과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캐릭터의 얼굴이나 머리 모양, 옷 같은 시각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와 비율과 위치를 맞춰서 자연스러운 장면이 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명, 그림자, 스타일의 일관성을 강조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유지되도록 구성합니다. 만약 해당 이미지가 2D 이미지일 경우엔 아니메 스타일, 2D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스타일 같은 스타일 프롬프트를 반드시 포함해줘야 변형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진처럼 생성되거나 전체적인 스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컷 혹은 6컷의 만화 이미지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컨텍스트 모델을 사용해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속되는 장면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캐릭터를 구성할 기본 노드를 배치합니다. 모델, 클립, VA는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에브리웨어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로드 이미지 노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클립 텍스트 인코드, 레퍼런스 레이턴트, 플러스 가이던스, 엠티 레이턴트 이미지, 케이스 샘플러, VA 디코드 순서로 연결합니다. 이 하나의 그룹 단위가 한 컷을 생성하는 구조가 되며 컷수만큼 이 그룹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두 번째 그룹부터는 씬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샘플러에서 생성한 레이턴트를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야 모든 씬에서 캐릭터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처음 생성한 레이턴트 데이터를 계속 사용해야 하고 둘째, 이미지 스티치 노드를 이용해서 컷들을 배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케이스 샘플러는 동일한 레이턴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즉, 처음 생성한 캐릭터의 레이턴트를 그대로 이어서 연결해야 이후 컷에서도 캐릭터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항상 동일한 캐릭터의 특징을 간단히 서술해주고 거기에 해당 컷의 상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컷 배열 방식입니다. 이미지들을 한 장의 만화처럼 이어붙이기 위해 이미지 스티치 노드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컷은 오른쪽으로 나열해야 하므로 첫 번째 이미지 스티치 노드의 디렉션은 라이트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컷도 동일한 방식으로 스티치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제 위에서 만든 2개의 스티치 결과를 다시 하나의 이미지 스티치에 연결하고 마지막 노드의 방향은 다운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면 VRAM이 허용하는 한 컷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성 방식에 익숙해지면 여러 컷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컨텍스트 대부 모델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공개된 옴니젠2 모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옴니젠2는 픽토아이와 이미지 편집을 하나로 통합한 최초의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로 지난 6월 16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70억 파라미터 듀얼 구조를 채택해 텍스트 이해 경로와 이미지 생성 경로를 분리하면서도 높은 품질을 구현한 모델입니다.
제한 이별 종합 점수 0.86으로 플럭스 대부 0.67보다 앞섰고 DPG 벤치에서도 83.6으로 플럭스 대부 84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옴니젠2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채택하고 있어 상업적 활용은 물론 파생 모델 제작까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기존 대부분의 모델이 T2i 모델과 편집 모델을 별도로 발표했지만 옴니젠2는 하나의 모델로 생성, 편집, 가중 이미지 합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다음은 옴니젠2 T2i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옴니젠2 모델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컴퓨어의 템플릿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의 특징을 살펴보면 텍스트 인코더는 chen VL 2.5를 선택하고 타입은 옴니젠2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VA는 기존 플럭스 VA와도 호환되니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자연화 문장과 안보를 태그 모두 인식하며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지원하니 스테이블 디퓨전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옴니젠2의 특이한 내용은 히트와의 CFG 값 구성과 이미지 편집 CFG 값 구성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워크플로우에서도 듀얼 CFG 가이드를 사용하기 위해 샘플러 커스텀 모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롬프트는 스테이블 디퓨전 3.5 스타일과 유사하게 작성하되 자연어 순서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캐릭터 설명, 배경 설명, 두 요소의 관계를 부분에서 적어주면 모델이 혼동 없이 반영합니다. 옴니젠2의 가이던스 권장값은 5에서 7이며 스텝 수는 50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던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옴니젠2 이미지 편집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로드 이미지 부분에 스틸 이미지 투 토탈 픽셀이라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노드는 총 픽셀 수를 기준으로 리사이즈를 해주는 노드입니다. 즉,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정한 메가픽셀 단위로 업스케일을 해줍니다. 업스케일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get 이미지 사이즈 노드를 통해 생성 이미지에 반영되는데 직접 해상도를 설정하고 싶다면 이 노드를 제거하면 됩니다. 기존 이미지 정보는 플러스 컨텍스트와 동일하게 레퍼런스 레이턴트 노드로 전달됩니다. 지금 구성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레이턴트 노드를 연속으로 구성하여 폰드1과 폰드2 경로로 나누어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정보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입력이 모두 연결되며 듀얼 CFG 가이드 노드의 콘드1과 콘드2에 각각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모드의 경우엔 첫 번째 가이던스 값을 이 정도로 낮춰서 생성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옴니젠2 모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미지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상도로 맞춘 후 스케일 이미지 노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또한 T2i 모드와 편집 모드에서 가이던스 값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빼면 그 외에는 전체 구성 방식이 플럭스 컨텍스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음은 유저 개선에 관한 소식입니다. 워크플로우 템플릿이 업데이트되면서 플러스 컨텍스트, 코스모스 프레딕트, 옴니젠2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모스 프레딕트 2 모델 병합용 노드가 추가되었고 노이즈 마스크 예외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플럭스 모델 관련 코드가 최적화되어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DPM++ SD 샘플러도 개선되어 플럭스와 같은 RF 모델에서도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컴퓨어의 프론트엔드가 최신 버전인 1.23.4까지 업데이트되었고 VAE 인코딩할 때 랜덤 노이즈가 제거되어 동일한 입력값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42와 0.3.43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편집 모델인 플러스 컨텍스트가 매우 강력하여
한동안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의 모델로 생성 및 이미지 편집까지 가능한 옴니젠2 모델로 범용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에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작업 환경을 정비하시거나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토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